예, 안녕하세요. 코치아 TNC 홍콩 사무실의 홍석진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5월 들어서 두 번째 웨비나를 이제 진행하게 됐고요. 오늘 이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매월 저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6개국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그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홍콩 지역에서 이제 준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매주 또 이제 매월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각 국가별로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희가 드리는 안내장 좀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은 그 해당국 웨비나 때 방문하셔서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진행되는 동안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제 상단에 있는 클릭 히어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창 밑에 있는 그 상담창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 다른 상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홍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명기되어 있는 1번부터 16번까지 다양한 주제로 그 매월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 7번, 8번. 오늘 이제 참여해주신 그 고객사분들은 주로 그 아직까지 홍콩 진출하지 않으신 진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초빙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홍콩을 왜 진출하시는지와 또 홍콩 진출이 결정되신 분들은 어떤 형태로, 어떤 절차로 또 은행과 또 그 사업 준비 전 단계를 마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이제 그 홍콩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법인을 세우시고 운영을 진행하셨는데요. 좀 몇 가지 이제 그 홍콩의 특징 때문에 이제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홍콩이 한 인구가 한 800만이 안 되는 나라다 보니까 홍콩 내에서 어떤 직접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명기되어 있는 제가 이제 안내드릴 부분을 홍콩의 SBC를 세우시고 그 국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도 홍콩 법인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홍콩을 많이 이제 방문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와이 홍콩 간단히 말씀 좀 드리면요. 왜 홍콩을 오시는지. 자, 2020년도까지는 그 홍콩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 발표에서 이제 세계 경제 자유도 평가 2위를 유지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홍콩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를 진행하실 때 규제도 없고 자유로운 시스템 때문에 이제 상당히 비즈니스 하시기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떤 사전 신고 제도라든지 또 어떤 규제 때문에 원하시는 사업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근데 아마 이제 이게 2021년도부터 올해부터는 그 헤리티지에서 하는 이 평가가 홍콩이 배제가 될 겁니다. 작년에 그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그 중국과 동일 국가로 인식을 시키면서요.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평가 순위에서는 홍콩이 중국으로 편입이 돼서 아마 순위가 좀 많이 낮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홍콩의 어떤 그런 기존의 시스템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다만 국가로 편입이 되면서 홍콩의 그 리스트 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이제 그런 좀 일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홍콩은 보안법 시행과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자유로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6년 동안은 동일한 시스템을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 최고의 금융시장이고요.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고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뉴욕, 런던, 홍콩이 세계 3대 금융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 두 부분이 실질적인 홍콩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시고 그 법인 운영하시는 주된 목적이 되시는데요. 홍콩은 외환관리법이 없습니다. 뭐 이래서 1억 불을 받으시거나 송금하실 때도 어떤 제약이나 어떤 증빙 없이도 자금이 오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실 때 상당히 좀 빠르시고 좀 자유로우세요. 그래서 어떤 홍콩 오시는 것 중에 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외환관리법이 없는 자유로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 투명성 보장이 되고 안정적인 법률 시스템. 뭐 워낙에 이제 법률 시스템이 영국 산하에 있을 때부터 이제 정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잘 정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홍콩을 진출하실 때도 그 중국 시장의 어떤 진출 관문으로 홍콩을 많이 쓰셨는데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어떤 홍콩 법인과 중국 진출하실 때 중국 내국 법인 간의 어떤 계약 관계를 통해서 홍콩의 법적인 안정적인 시스템을 이제 이용하신 것도 있었고요. 또 현재는 그 홍콩과 중국 간의 조세협약, 세파라는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과 중국 간의 FTA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제조업보다는, 왜냐면 홍콩이 워낙에 제조업에 이제 취약한 국가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 진출 분야에 따라서 상당히 그 조세협약이 잘 되어 있고요.
어떤 보험,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법무, 그다음에 물류 이런 서비스 업종들이 인제 그 홍콩 법인을 설립을 하시고 중국을 진출하실 때 중국 내에서 어떤 세제 혜택을 많이 좀 보시고 계십니다. 당사 그 상해 물류법인도 그 세파 조항에 맞게 진출했던 법인이고요. 그 다른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법인들보다는 상해에서 법인세 절하 효과가 약간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국제적 회사 이미지 상승 효과, 뭐 부대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홍콩 법인을 통해서 홍콩의 어떤 대외 신용도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캄보디아가 워낙에 이제 그 어떤 이미지가 낮다 보니까 계약을 맺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셔서 홍콩 법인을 세우셔서 캄보디아 계약을 홍콩으로 이제 그 대체하시려고 하시는 수요가 있어서 뭐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과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 어, 그다음에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및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 국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환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금융 거래와 그다음에 합법적인 절세, 그다음에 법인세 면제 이 제도 때문에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는 주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은 합법적으로도 법인세율을 16.5%에서 0%로 만들 수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홍콩 오신 분들이 최대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여러 가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은 법인세율을 인하시키고 법인세를 면제받으시면서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설립 절차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데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은 2시간 안에 저희가 법인 등기증을 드릴 수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콩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끝나시고 그 홍콩으로 결정이 되시고 이제 홍콩 법인 설립 진출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어떻게 어떤 절차로 또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세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회사 종류를 말씀드리면은 법인 형태가 있고 비법인 형태가 있습니다. 홍콩 법인 형태는 또 개인회사와 합작회사, 유한회사 나눠지고 비법인 형태는 지사와 연락사무소 나눠집니다. 자, 그럼 무엇이 이제 차이가 있느냐? 법인 형태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법인을 설립을 하시는 거고요. 비법인 형태는 지점이나 지사 같은 해외 법인을 한국에 있는 본사의 법인을 홍콩에 등록시키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이제 간추려지는데요. 자, 법인 형태는 크게 개인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규모 규모로 많이 쓰시는 이제 형태고요. 일반적으로 홍콩에 오시면 보실 수 있는 그런 상가들, 연 매출이 한 1억이 넘지 않는 규모에 쓰시기에 적합한 형태신데 매출 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뭐 비공개 유한회사, 법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업 활동을 개인회사가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개인회사의 큰 단점은 일단은 무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분들께서 납입한 자본금에 한해서만 책임이 되어 있는 유한 책임이신데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너 제도고요. 개인 오너가 어떤 법적인 부채나 채무 부분이 발생했을 때 개인 재산까지 좀 그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은 규모에 좀 많이 쓰시는 형태고요.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다시 전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비공개 유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 고객사가 쓰시는 99% 이상이 해당하는 분들이 이 일반적인 비공개 유한회사로 이제 설립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럼 지사는 이제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사와 연락사무소 나눠지는데 연락사무소는 영업 활동이 불가능한 한국 본사를 대신해서 뭐 AS 활동이나 영업 대행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계약직을 같은 소수 일반 그 제약적인 어떤 영업 활동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운영비를 받고 운영비로만 운영할 수 있는 최소 단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연락사무소와 동일하게 한국 본사를 홍콩에 등록시키는 제도인데 영업 활동이 가능하시고 매출 발생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지사를 이제 등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비공개 유한회사를 가시고 어떤 분들은 지사를 등록하시느냐? 자, 지사는 저희도 지금 전체 한 6천 군데 정도로 이제 그 홍콩 진출을 도와드렸는데요. 지사는 한 통틀어서 한 20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이제 그 5,900
한 90군데가 한 비공개 유한회사로 진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자본 거래가 많으신 은행이나 그다음에 건설사에서 많이 쓰시는 제도고요. 또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본사에서 연결 합산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로 지사로 나오시는데 일반 업종에는 좀 많이 안 쓰이세요. 그래서 뭐 은행권, 그다음에 작은 거래가 많은 어떤 금융권 아니면은 또 그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 라이센스를 같이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사로 나오신 경우도 있고 또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제 그 작은 거래가 크시다 보니까 또 어떤 기성비에 대한 이익금 회수 방법으로 쓰시려고 하는 방법이 많다 보니까 지사로 이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굳이 일반 업종은 지사는 등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비공개 유한회사가 99.99%는 이 형태로 진출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일반 법인 형태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홍콩 법인과 그다음에 홍콩 지사에 대한 좀 비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콩 법인이 됐든 지사가 됐든 동일한 영업 활동과 매출 발생은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설립과 등록상의 어떤 차이점이 좀 발생이 됩니다. 자, 홍콩 법인은 홍콩의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지사는 그 홍콩 기업 등록국에 한국 본사를 등록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명은 홍콩 법인은 원하시는 회사명을 장명이 가능하시고요. 그 법인명 뒤에는 항상 리미티드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리미티드 앞에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홍콩 법인명이면은 원하시는 법인명 모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선택은 불가능하시고요. 그 한국의 영문 사업자 등록증에 명기되어 있는 동일한 영문명만 홍콩 지사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설립 요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많이 좀 자세히 안내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설립 소요 기간은 홍콩 법인은 개인 주주일 경우에는 2시간, 그다음에 법인 주주일 경우에는 한 6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콩 지사는 물같이 흘렀을 때는 14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뭐 보통 평균 한 3주, 4주 정도 보셔야 돼요. 왜냐면 홍콩 법인은 그 일반 신고제다 보니까 한 이틀 정도, 2시간이나 한 6일 정도면은 그 법인 설립이 완료가 되는데 지사는 홍콩 기업 등록국 직원들이 심사를 거치고 최종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14일은 서류 준비가 잘 돼야 되고 좀 물같이 흘렀을 경우에 좀 가능하신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3주에서 한 4주 정도는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모기업 책임. 그 한국 본사가 그 홍콩 법인의 법인 주주로 참여했을 경우에는 납입하신 자본금에 한해서만 유한 책임이 있으시고요. 지사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의 책임이 100%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계정을 한국 본사와 동일한 자본금 계정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 홍콩 지사에서 발생된 어떤 법적인 책임은 한국 본사에게도 연대 책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업종 부분이 안 오시는 이유가 주로 지사를 등록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이상 그 법인으로 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주의 영업이익 배분은 과실손금, 배당금 지급으로 이익금을 기속을 시키시고요. 그다음에 홍콩 지사는 굳이 어떤 배당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발생된 이익금은 언제든지 홍콩 본사로 이익금 기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자본 계정을 쓰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립 자본금은 주주당 최소 1불 한 주만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주주가 한 분이시다. 그러면은 1불짜리 홍콩 법인도 설립이 가능하십니다. 그 1불조차도 자본금 납입 의무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홍콩 지사는 설립 자본금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가 아니고 본사의 자본 계정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별도의 주주 설정이나 그 자본금 설정은 없으십니다. 법인세는 동일하게 이제 그 법인이 됐든 지사가 됐든 16.5% 과세가 되고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회계연도부터 그 과세 수익이익이 200만 불까지는 기존의 16.5%의 50%인 8.25%만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200만 1불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16.5% 정도의 동일한 그 법인세율,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한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그 인하 효과가 있고요. 절세 효과가 있으시고요. 법인도 그렇고 지사도 그렇고 매년 회계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셨든 자산 규모가 얼마 되셨든.
자, 그러면 이제 그 홍콩 법인 설립하실 때 어떤 기본 조건을 충족하셔야 되고 어떤 절차로 설립이 되는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상호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법인명 하부에는 리미티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유한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신 거고, 리미티드 앞에는 원하시는 회사명을 장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홍콩 기업 등록국에 기등록되어 있는 홍콩 법인명은 사용이 불가능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ABC 리미티드를 세우고 싶은데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중간에 이제 ABC 홍콩, 뭐 ABC 인터내셔널, 그다음 ABC 뭐 글로벌 이런 형태로 약간 변형된 형태로 하시면은 원하시는 ABC명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등기사는 현지인 등기사는 필요 없으시고요. 뭐 일부 싱가포르 같은 국가는 현지인 등기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하게 돼 있는데 홍콩은 등기사도 그렇고 주주도 그렇고 최소 1인 이상이시고요. 등기사 같은 경우에는 18세가 넘으셔야 되고요. 주주는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시고 그다음에 최소 1인 이상만 등록하시면 되고 등기이사와 주주가 겸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십니다. 말씀드린 주주도 최소 1인 이상, 개인 혹은 법인이 되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참여하시면은 독립법인이라고 칭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본사가 법인 주주로 그 홍콩 법인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한국 본사의 자회사가 이제 설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도 IFRS 규정에 따라서 한국 본사가 연결 대상이 될 경우에는 본사의 그 홍콩 자회사의 매출과 자산, 그다음에 어떤 모든 계정을 연결 합산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본금은 주주 1인당 최소 단위는 1불입니다. 그리고 통화는 이제 US 달러 통화도 설정이 가능하시고 홍콩 달러 통화도 가능하신데 일반적으로 이제 홍콩 달러 많이 세우시고요. 초기에 이제 주당 가격은 1불짜리 주당 홍콩 통화일 경우에는 홍콩 1불. 그다음에 US 달러 통화를 설정하실 경우에는 US 달러 통화 1불로 설정이 가능하신데 그 주당 가격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세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1불짜리 법인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저희가 표준 정관을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 정관이 홍콩은 업종에 대한 제약이 없고 원하시는 업종을 그 사업자 등록증이나 정관에 명기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표 업종을 쓰시고 만약에 제가 트레이딩 업종인데 내가 뭐 만약에 컨설팅을 원한다, 도소 매업을 원한다, 어떤 그 인베스트먼트를 원한다, 별도 정관에 사업자 등록증에 명기 없이 자유롭게 이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해당 업종, 그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처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법인 설립은 동일하시고 그 해당 업종에 불과되시면은 해당 라이센스를 취득하시면은 영업 활동하시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콩에 이제 법인 설립하실 때 홍콩 내 등록 주소지와 그다음에 회사 간사라는 개인이나 법인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등록 주소지는 일반적으로 상업 건물과 그다음에 이제 거주 건물 다 가능하신데 거주 건물과 상업 건물이 주소지 형태가 틀려지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괜히 이제 거주지를 쓰시게 되면은 규모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홍콩이 어쨌든 그 홍콩 내에 영내에 있는 주소지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한국처럼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어떤 등록하실 수 있는 형태는 아니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저희 당사 주소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사 주소지를 쓰고 계신 고객사분들이 한 1,200군데 정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는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회사 간사는 TCSP라고 법인 설립 대행이 가능한 업체들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라이센스인데요. 이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체만 회사 간사로 임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 간사의 역할은 워낙에 이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가 많다 보니까 그 정부와 그다음에 그 개인 고객사분들 중간에서 공문서 수발 역할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조건을 충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개인 주주일 경우에는 전자 파일링, 그다음에 법인 주주일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서류를 제출해서 진행했던 그 트레디셔널 방법으로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 주주는 2시간, 법인 주주는 한 6일 이내에는 등기증을 저희가 완료해서 그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절차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상호명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저희한테 원하시는 상호명을 주시면 저희가 기업 등록국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인명이 확정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초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홍콩 법인 설립 신청서를 등록을 해서 법인 설립에 들어갑니다. 해당 부처는 홍콩 기업 등록국이고요. 그 등록 비용은 1,730불. 근데 만약에 자본금 설정하시면은 그 수권 자본금이 0.1%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 3만 불까지 조였는데 이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자본세에 발생되는 인지세는 없습니다. 소요 시간은 개인 주주는 1영업일, 2시간이면 되고요. 법인 주주는 6영업일 정도면 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사나 주주분들 같은 경우가 개인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여권사본과 주민등록 등본, 영문판만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영문 거주지 증명지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발행되는 주소지, 영문으로 발행된 주소지가 이제 주민등록 등본 영문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법인 주주로 오실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영문판을 주시면은 기본적인 법인 설립 신청에 필요한 기본 자료는 다 제공이 되신 거고요. 자, 법인 설립이 되시면은 이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라는 법인 설립 증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 법인 설립 증서가 한국의 이제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이 발행이 되면은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세무국에 이게 매년 이제 기준이 좀 바뀌거든요. 금액이 뭐 2,400불일 때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올해는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250불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전자 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 설립 증서와 사업자 등록증이 동시에 전자 파일로 발행이 되고요. 그 법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그 법인 설립 증서를 먼저 발행을 받고 인편으로 가서 홍콩 기업 등록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인 설립 증서와 정관이 발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발행이 되면은 어떤 계약 체결에 대한 절차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자, 지사는 오늘 이제 그 방문해 주신 분들이 지사에 대한 어떤 그 수요는 없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 상호는 안내드린 대로 한국 본사와 동일한 영문명만 쓰실 수가 있고요. 등기 이사는 선택이 불가능하시고 그 한국 본사의 등기 이사진들이 모두 임명이 돼야 됩니다. 자본금은 본사의 자본금을 계정을 쓰기 때문에 별도의 책정이 필요 없으시고요. 정관도 한국 본사의 정관을 한글 정관을 영문 번역하셔서 주시면은 동일 정관을 저희가 기업 등록국에 등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랑 틀린 게 이제 이 제도인데 홍콩 지사장분을 갖다가 홍콩 아이디 소유자만 가능하십니다. 이분을 정보를 주셔야지만 지사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직 지사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파견이 안 되시다 보니까 저희가 임시 명의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향후에 이제 지사장분이 비자 취득하시고 홍콩 아이디를 취득하시면은 홍콩에 오셔서 요 명의는 변경하시면 됩니다. 홍콩 등록 주소지도 초기는 저희 주소지를 등록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자체 임대가 되시면은 그 주소는 언제든지 원하시는 주소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지사 등록 절차 거의 대등소이하고요. 다만 일정이 말씀드린 대로 14일에서 30일 정도 이제 일정이 좀 소요가 되고요. 아까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법인 설립 증서가 발행이 됐는데 지사 같은 경우에는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Non-Hong Kong Company라는 지사 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저희가 일 약자로 법인은 CI, 그 다음에 그 지사는 CR 이렇게 약자를 좀 부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그 CR이 발행이 되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사도 영업 활동에 필요한 기본 정보는 조건은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락사무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상호 동일하게 본사랑 동일하게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장 선정하셔야 되고요. 등록 주소지만 있으시면은 연락사무소는 2시간 만에 사업자 등록이 나오는데 지사나 법인과 틀린 점은 뭐냐면은 그 연락사무소는 관할 기관이 홍콩 세무국 관할만 받습니다. 홍콩 기업 등록국 관할은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정부 부처는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홍콩 기업 등록국과 홍콩 세무국. 사업자 등록증과 어떤 직원 등록 보고와 세무 보고, 세무 조정, 세무 질의 사항은 앞으로 이 홍콩 세무국에서 모두 관할을 하고 연락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되는 기관이시고요. 뭐 물론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홍콩 세무국 사이트에 가시면은 홍콩 그 세법에 관련된 모든 조항과 근거 조항들이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항상 이 매일매일 들어간 사이트고요.
고객사분들께서도 영문과 중문으로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법인 설립하실 때 이제 홍콩 기업 등록국을 저희가 맨 처음에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뭐 연례 보고라든지 뭐 자본금 증자, 그다음에 등기사 변경, 어떤 뭐 회사명 변경 등 기타 법무사, 한국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그런 업무들이 발생할 때는 이 홍콩 기업 등록국에 연락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연락처는 좀 보관해 놓으시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정보를 취하시면은 좋은 정보가, 홍콩은 모든 정보가 웹사이트에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례 조항들, 그다음에 기본 조항들, 기본 법규들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셔서 좀 깊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자료나 또 이제 테일러 메이드 되어 있는 자료들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한글로요. 그 뭐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인 설립이 되시면은 이제 좀 한국 법률을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홍콩 제도는 아니고 이제 한국 법률입니다. 자, 해외 직접 투자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환관리법에 의거해서. 자, 어떤 분들이 신고 대상이 되시냐면은, 해외에서 외화 증권 취득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외화 부대 채권 취득하신 분들, 아니면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시거나 확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시고, 뭐 예를 들어서 LA에 부동산을 사신다. 그럼 이제 부동산 구매 자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없이는 자금 송금이 불가능하십니다. 자, 홍콩도 법인을 세우시게 되시면은 주주 앞으로 외화 증권이 발행되게 돼요. 뭐 한 주가 됐든 뭐 만 주가 됐든 어쨌든 한 주로 하더라도 그 홍콩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란 거를 사전에 신고하시고 정식으로 그 자본금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법률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직접 투자 신고의 취지가 뭐냐면은 한국의 개인이나 한국 국적을 가진 그 법인이 해외 송금을 통해서 외화 유출을 막고 해외에서 벌여들인 어떤 그 소득 신고 누락을 막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부동산을 사려면 당연히 돈이 나가야 되니까, 자금이 나가야 되니까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홍콩 법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 1불짜리 법인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1불, 홍콩 달러 1불이 한 150원밖에 안 하는데 원화로 150원 뭐 자본금 취득했으니까 나는 보낼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아니고요. 지분 취득이 10% 이상 되시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세요. 1불짜리 법인을 설립하셨다 하더라도 1불 법인 자본금을 송금하시고 외화 증권을 발행을 받으신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증권 취득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일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한국 법인에 제가 이제 홍콩 법인에서 또 운영하는데 홍콩 법인에 운영하는 주된 이유가 한국 법인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세율이 낮고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분이 많으신데, 관리 대상에 들어가기 싫어하신 분들이 이 제도를 아시면서도 고의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쨌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적발이 되시면은 좀 제재 조치가 좀 심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새 워낙에 이제 그 각국 간의 어떤 그 세무 공조가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 신고하시고요. 해외 직접 투자 신고 대상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신고 기간은 그 10만 불 이하, 10억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그 한국 외국한 은행에서 신고하시게 되고요. 자본금이 10억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금감원에 직접 신고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하시는 한국 주거래은행에 가시면은 그 해외 직접 투자 신고 팀이 있으세요. 그래서 신고 그 팀에다가 제가 홍콩에 이런 법인을 세우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안내를 드리고, 그 신청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설립이 되시면은 저희가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하시는 게 절차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을 납입하시고,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로 자본금 송금하셨어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는 꼭 증권 취득 보고를, 사후 보고를 마치셔야 됩니다. 이것도 6개월 이후에 신고하시게 되시면은 약간 벌금이 발생하세요. 그래서 그 자본금 송금하시고 정식 신고하시고 그 외화증권 취득 받으신 다음에 해당 증권 주식 증서를 그 신고하셨던 외국한 은행에 사후 보고하시면은 일단
신고 절차에 대한 사후 신고는 마무리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익년도부터 매년 5월 말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시는 매년 5월 말 이전에 홍콩 법인의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를 연간 사업 실적 보고를 매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원래 이제 은행에서 먼저 보고하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이 제도를 은행 분들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안내를 뭐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상관없이 5월 말까지는 그 홍콩 법인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셔서 근거를 남기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홍콩에 법인이 더 이상 이제 사용 목적이 없어서 청산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폐업을 하게 되시면 폐업 등기증이 나옵니다. 폐업 확인증이 나오는데 폐업증을 가지고 한국 내에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종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홍콩 법인이 어찌됐든 그 발생된 이익금이 있을 거잖아요. 손실도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인 폐업이 되시면은 해당 이익금은 그 해외 자회사 처분 이익으로 정상적으로 송금이 가능하시고, 물론 세금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청산이 끝난 다음에 증서와 같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 홍콩 법률은 아니고 한국 법률인데요.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아니면은 가까운 그 주거래은행의 해외 직접 투자 신고 팀에게 문의하시면은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 설립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내에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마치신 분들은 이제 은행 계좌 개설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은 법인 설립은 상당히 간단하세요. 뭐 주주라 하더라도 6영업일이면 저희가 등기증을 드리는데 예전에는 법인 설립을 하시고 계좌 개설을 당일날 구자번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였는데 좀 간단하게 백그라운드 말씀드리면 2010년도부터 뭐 현재까지도 현재 진행형인데 지난 10년 동안 이 자유로운 홍콩의 금융을 이용해서 금융사기 그 다음에 뭐 자금 세탁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은행이 좀 뭐 안 좋은 말로 좀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 좋은 세력들이 와가지고 자금 세탁을 하고 금융사기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뭐 약간 뭐 소송 고발 그런 조치가 발행이 되면서 은행들이 저희 같은 기관 그다음에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개인 계좌나 법인 계좌 심사에 대한 절차를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계 유수의 그 금융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100대 은행 중에서 70개 은행이 들어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10개 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 5개 인가은행인 KB하나, 신한, 우리, 기업, 국민은행이 다 이제 영업활동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이 많은 은행들이 저희한테도 서로 와가지고 이제 그 좀 거래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슈퍼 갑이 됐습니다. 상당히 구자 열기가 계좌 개설이 좀 힘든 국가가 됐고요. 근데 이거는 홍콩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기조가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좌 개설에 대해서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심할 정도로 그 심사가 좀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자, 은행이 원하는 거는 진짜로 홍콩의 ABC 리미티드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이제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 증빙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고객사한테 안내를 드리면은 약간 조금 불쾌해하세요. 왜 이런 이제 어떤 영업 기밀 자료까지 요청을 하는지 요청을 하시는데 일단은 사업 증빙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은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또 제출이 된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요. 어떤 그 연장선에 있는 제출했던 서류에 대한 연장돼 있는 이제 서류 요청을 하는데 자, 설정을 좀 이제 말씀드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ABC 리미티드라는 그 한국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그 ABC 홍콩 리미티드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ABC 홍콩 리미티드는 뭐 계좌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업 활동이 될 수가 없고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증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요청한 서류가 뭐냐면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본국에 있는 ABC 리미티드가 그동안 영업 활동했던 자료들을 연장선에서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등기소와 주주인 홍길동이 이제 한국에서 했던 이런 사업을 홍콩 법인을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으면은 계좌 개설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린 자료가 저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협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가끔씩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도 이 안 했던 업무들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 소요가 많은데
어쨌든 은행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사전 심사를 받고 그 계좌 개설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은행을 선택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 크게 홍콩에 있는 현지 은행, 아니면 한국계 은행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가은행 5군데를 할지를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홍콩 현지 은행 1개, 그 다음에 한국계 진출은행 1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왜냐면 각 은행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면은요. 자, 홍콩 현지은행의 장점은 당연히 브랜드 밸류가 좋고요. 한국은행보다는 뭐 HSBC, 뭐 BOC, 그다음에 스탠차르터드뱅크, 당연히 어떤 규모나 어떤 대외 신용도는 한국계 은행보다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점이고요. 또 홍콩계 은행은 홍콩 내 지점수가 많다 보니까 뭐 홍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소매금융이 많으신 분들은 가까운 지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한국계 은행은 지점은 딱 1개입니다. 다만 하나은행만 3군데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길 제외한 뭐 기업이나 신한이나 우리나 국민은행은 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거리상의 어떤 단점도 있으시고, 소매금융이 현지은행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한국계 진출은행은 되게 이제 도매금융을 중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되긴 되지만은 약간 좀 제한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수준이 너무 틀리고요. 여기 뭐 HSBC는 투자도 가능하시고 어떤 뭐 그 세금도 납부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계 은행은 단순하게 송금, 입금 확인만 가능하십니다. 송금도 가능하시고요. 현지은행은 신용카드나 현금 지불카드가 발행이 되는데 한국계은행은 관련해서는 발행이 불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홍콩 현지은행의 단점이 한국계은행의 어떤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홍콩 현지은행은 한국계은행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그 가격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월 평균 잔고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수수료가 발생이 돼요. 메인터넌스 피라고. 근데 그런 비용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이해는 잘 못하시는데, 한국계는 요새 좀 도입을 좀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금액이 낮고 있다 하더라도 또 없는 은행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은행은 제일 큰 단점이 이겁니다. 그 담당 고정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 저희가 뭐가 필요할 때 급하게 어떤 질이나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원활치가 않으세요. 그래서 한라인 통해서 문의를 남겨놓으면은 향후에 어떤 그런 이제 자료들이 들어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늦다 보니까 어떤 급하게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한국계는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언어적인 좀 교신 문제도 좀 있죠. 그 영어나 이제 중국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 한국어만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한국계 진출은행을 쓰시는 게 좀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계은행도 그렇고 현지은행도 그렇고, 현재는 계좌 개설을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은 사전 심사를 받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시고 최종 승인 나는 데까지 약 4주에서 6주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인 설립은 이제 일정이 얼마 안 걸리지만은 은행 계좌 개설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전체의 일정은 좀 여유롭게 하시려고 하시면은 8주 정도는 잡으셔야지만 큰 무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옛날에 되게 빨랐거든요. 뭐 하루 내에 뭐 법인 계좌 개설, 법인 설립, 법인 계좌 개설 다 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법인 설립이 되고 나면은 사전 심사 받는데 한 3주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고요. 사전 심사 끝나고 나면은 계좌 개설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한 2주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면은 최단 기간 6주, 늦어도 한 8주 정도는 보셔야지만 8주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지속적인 자료 요청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요청해야 되고요. 뭐 이런 말씀드린 뭐 KYC, Know Your Customer, 그다음에 CDD, 듀 딜리전스 자체가 워낙에 이제 강화가 돼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사업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은 사전 심사를 받고, 자, 근데 좀 소문이 좀 많이 나서 홍콩의 계좌 개설이 힘들다는 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근데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다만 예전보다는 심사가 좀 많이 까다로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걸러지지 않았던 뭐 금융 사기, 자금 세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는 실질적으로 계좌 개설이 많이 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되게 이제 좀 순화 기능으로 좀 좋은 기능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절차가 좀 오래 걸린다는 거. 자, 근데 이게 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2021년도 9월 30일까지 외국인에 대해서 홍콩의 입국이 전면 중지가 돼 있는데, 자, 홍콩은 계좌 개설하실 때는 무조건 대면 인터뷰를 해야지만 계좌 개설이 가능한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국가가 이런 정책을 이제 입국 금지를 했으면은 은행은 좀 그거에 맞게 좀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대면 인터뷰로 고집하고 있는 은행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다만 HSBC나 그런 은행들이 워낙에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중국에 소지하고 있는 HSBC의 지점을 방문하시면은 홍콩 방문 없이 계좌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만 중국 지점에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중에 혹시 중국에 계신 분들은 방문 없이 HSBC나 스탠다드뱅크 같은 유수의 홍콩계 은행을 계좌 개설을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가능하신 옵션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계은행 시티은행은 방문 없이 전화로 인터뷰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현지 은행에서 지금 진행 가능하신 곳은 중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 내 대다수 현지 은행들은 가능하지만은 일단 현지 지점을 방문해 주셔야 되고 심사에 따라서는 거절받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시티은행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한국계 은행들은 만약에 이제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BC 리미티드를 한국의 우리은행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 지점에 제가 홍콩에 ABC 홍콩 리미티드를 세울 건데 그 홍콩 우리은행 지점에 방문 없이 계좌 개설 지원을 요청을 바랍니다라고 하면은 그 한국 지점과 홍콩 지점이 서로 연락을 해서 자, 이 정도로 문제 없겠습니다라고 사전 심사가 통과가 되면은 그 거래하시는 한국 지점 방문하셔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신데 요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한국에 거래하시는 주거은행 지점의 담당자분이 그 홍콩 지점에 요청하셔서 타협을 해주시고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은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이제 카카오은행 같은 가상계좌 핀테크 회사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홍콩에. 그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현지은행이나 한국계은행이 방문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통 8주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계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핀테크 회사를 통해서 가상계좌 먼저 개설을 하시고 근데 가상계좌가 연구계좌로 쓰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임시계좌로 쓰기에는 상당히 좋으세요. 그래서 그 현지은행이나 한국은행이 계좌 개설되기 전에 거래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상계좌를 신청하시고 가상계좌는 보통 빠르면 5일이나 일주일 안에는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좌를 쓰시다가 향후에 가상계좌는 어떤 비상용으로 보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본 계좌가 열리시면은 폐쇄하시면 되시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보안 형태로 이런 형태로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에서는 좀 챙길 게 좀 많은데 요새요. 저희가 좀 많은 자료 요청을 좀 드리지만은 그 해당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은 은행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불편하시지만은 자료 요청을 좀 도와주시면은 또 자료가 많을수록 그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한 심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5분 동안 제가 준비했던 주제들은 다 이제 발표를 드렸고요. 간단하게 Q&A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현지 은행 계좌 개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 그 9월 말까지는 외국인 입국이 중지돼 있다 보니까 세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다시 정리드리면은 그 현지 은행은 시티은행만 지금 지원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한국계은행은 한국의 주 거래은행에 요청하시면은 타진을 해드릴 거고요. 그 동은행에 홍콩 지점과 교신해서 타진을 해드릴 거고 가능하시다고 하시면은 한국 지점 방문하셔서 계좌 개설하는 분부. 자,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는 상황이다. 또 1번, 2번은 가능하지만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가상계좌 개설을 먼저 하시고 그동안 6주, 8주 걸리는 기간 동안 일단 거래를 하시고 그 본 계좌 개설이 되시면은 거래는 그쪽으로 이전하시면은 그런 형태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어쨌든 되게 좀 제한적이세요. 은행 선택에 대한 제약도 있으시고 또 은행 결정이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워낙에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뭐 이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하시면은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올해 9월 30일 지나도 연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한 1년 이상은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워낙에 이제 핀테크 회사가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도 테스트 많이 해봤는데 뭐 전혀 문제는 없고요. 또 홍콩 금융감독원에서 인가한 기관이다 보니까 제도적인 어떤 보완도 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에 연락사무소 설치 후 계약 지점에 법인으로 전환해도 되나요? 계약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이 되나요? 전환 제도는 없고요. 일단 연락사무소는 말씀드린 대로 초반기에 그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동안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데 그 법인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홍콩 법인이 타당성 조사되기 때문에 세워야겠다. 그럼 연락사무소는 폐쇄를 하셔야 되고요. 신규로 법인 설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연락사무소의 그 순서는 연락사무소 폐업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폐지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법인 설립을 하시고 법인 계좌 개설을 하시고 기존의 연락사무소 산하에 있던 직원분들을 신규 설립하신 법인으로 이전을 시키셔야 돼요. 비자도 이제 신규로 이전하셔야 될 거고, 또 직원들도 어떤 뭐 연금이라든지 우리나라 4대 보험에 하는 그 필수 보험들이 있는데, 필수 보험에 대한 계약들, 또 뭐 임대차 계약서들도 다 사업의 법인으로 계약 전환시키신 다음에 모든 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연락사무소를 폐쇄하시면 됩니다. 연락사무소 폐쇄는 좀 간단하시고요. 보통 한 달 이내는 가능하시고, 계좌 개설, 계좌 폐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세무국에 연락사무소 폐쇄하시면은 절차는 한 달 정도, 맥시멈 2달 정도면은 다 종료가 되십니다. 오늘 추가 질의는 여기까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제가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사전 안내를 드릴 때 오늘 저희 웨비나 마치고 1대1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제가 오후에 좀 갑자기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별도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제가 일정을 다시 좀 논의드리고 별도로 1대1 화상이나 아니면 1대1 유선상으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일정 조정은 제가 그 웨비나 마치는 대로 다시 별도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 진출해 있는 국가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이렇게 이제 6개국에서 저희가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단에 돼 있는 저희 이제 유튜브, 저희가 유튜브도 요새 좀 다양한 주제로, 그 다음에 내용으로 그 참고될 수 있는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좀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 저희 SNS 계정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 또 이 웨비나에 대한 일정 안내를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그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인데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5월 21일 그 홍콩 법인 설립하시던 분들, 또 법인 예정이 결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홍콩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그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동일 시간에도 좀 많이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홍콩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주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그 안내장 받으시면은 좀 시간이 되시면은 좀 참여해 주시면은 또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홍콩 사무실의 홍석진 대표였고요.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다음 시간에 다음 좋은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